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국시입니다. 3월 10일 코덱스 미국 나스닥 흐름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오래간만에 이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은 0.23% 45원 정도 오른 19,490원에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122 이평선에 이제 되찾지를 못했어요. 121 이평선이 19,588원입니다.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어요. 대략 한 0.5% 정도 이제 미치지 못한 가격인데, 만일 여기서 122평선을 이제 돌파해서 우상향 해준다면 121 이평선이 이제 지지점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걸 이제 유지를 못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200일 이평선이죠. 노란색인 200일 이평선이 이제 2024년도 이제 7월달 이때 강한 하락 때처럼 이제 지점으로 작동을 할 가능성이 이제 있죠. 지금 현재 확실하게 200일 이평선에서 지점이 형성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미 이제 120일 이평선을 이탈한 지점이기 때문에 200일 이평선의 지점은 이제 18,800원이에요. 그러니까 18,800원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관세 전쟁이 이제 굉장히 거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미국이 왜 그렇게 펜타닐 문제, 이게 마약 문제라고 둘러대긴 했습니다만은 이 북미 쪽에 USMCA라고 하는 무역 협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프타를 대체한, 그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대체를 했는데, 그래서 미국의 조건이 이제 상당 부분 반영이 된 서로 무역 협정이란 말이죠. 이것이 5월 7월 달에 마무리가 되기도 전에 펜타닐 문제를 이제 거론 삼아서 지금 북미 쪽,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서는 이 태평양과 대서양 바다를 두고서 이제 육지로 맞닿아 있는 동맹과도 같은 국가들 아니겠어요? 그 지역이 그렇잖아요. 캐나다하고는 특히 이제 오랜 동안 여러 경제적, 정치적 이런 협력을 이제 해온 국가이기도 하고, 나토에 포함돼서 이제 서로 정치적 협력을 해온 국가인데, 트루도 대통령 총리도 이제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북미 쪽 동맹을 이제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테러프라고 하는 이 관세, 이것은 이제 제일 보호무역 중에서 이제 강한 조치 아니겠어요? 그렇죠? 수입 쿼터를 제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 자국 내 산업을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자국 내 산업이 이제 지속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자국 내 이제 고용도 잃어가고, 이런 경제적으로 이제 낙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보호 정책을 이제 쓰는 것인데요. 결국 글로벌 완이라고 하는 이제 경제 대국, 미국이 이 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골머리가 아픈 거죠. 근데 여기에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멕시코하고 캐나다에게 우리와 똑같은 관세를 이제 중국에 부과해주면 니들은 관세를 면제해줄게. 이렇게 협상 조건을 내걸고 있단 말이에요. 또 치사하게.
그래서 관세 문제가 지금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관세 문제를 간과하기가 좀 어렵다. 또 이제 내일 모레잖아요. 3월 10일 날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이제 관세 이 부분이 또 놓여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제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가 물러나고 그 칸이라고 하는 이제 마크 칸이라고 하는 신임 그 총재가 들어섰습니다. 전 중앙은행 총재이기도 하고요. 영국의 중앙은행 이 총재를 역임하기도 했던 그런 분이세요. 어려운 시기에 이제 잘 헤쳐나갔는데, 자유당 투표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그 당선이 됐고, 24번째 그 총리가 됐어요. 결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을 용납할 수가 없다. 뭐 관세부가 유지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강한 그 어조로 나왔죠. 그래서 이 투표에서 이제 자유당 투표에서 85.9%라는 85.9%라는 이제 압도적인 표 차이로 그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당선되자마자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런 그 관세 문제, 또 중국과의 관세 문제, 캐나다 경제가 약해질 수 있는 뭐 이런 그 압박을 이제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트리도 총리를 대체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보호무역주의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터졌잖아요. 사실 현대 기아차가 이제 러시아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 아니었어요? 자동차 기업. 그렇죠? 자동차를 이제 굉장히 많이 팔던 그런 기업이었고, 독일의 기업들도 이제 러시아에 그 자동차를 많이 팔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오면서 이제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물건을 못 팔게 했단 말이죠. 현대 기아차는 팔고 싶어도 공장 같은 거 다 내주고 이제 철수를 해야 된 이 빈집이잖아요. 그죠? 2020년도 코로나19 때부터 약간 그 중국산이 자동차가 증가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때는 2020년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크게 뭐 한 20만 대 정도 이렇게 중국산 차량들이 진입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2024년도 120만 대예요. 이 빈 공간. 그러니까 경제가 블록화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보호무역을 한다, 거래를 차단한다, 누구랑 거래하지만 이런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자동차 시장을 누가 다 먹었어요? 중국이 다 먹었어요. 100만 대 이상을 수출하니까 러시아에 중국으로서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러시아에 얼마나 많은 공산품이 들어가겠어요? 다른 나라가 다 거래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살만하고 러시아도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재가 별로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의 이 브랜드 이게 지금 63%예요. 러시아 마켓에 거의 10대 중에 6대는 지금 중국산 브랜드가 러시아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 세상의 무역을 이제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점점 이 글로벌 경기가 블록화되면서 팔 수 있는 지역이 이제 적어지면서 경제가 다운되는 그런 요인도 하나 있죠.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미국과 중국, 또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뭐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캐나다의 문제가 또 생겼어요. 중국이 이제 캐나다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 100% 관세를 매겼습니다. 100%요. 만 원 팔던 걸 이제 2만 원에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죠. 이제 캐나다산 물건들이 안 팔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중국 입장에서는 이 캐나다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동조할까 봐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캐나다는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100% 관세를 매겼죠. 물론 테슬라 차량도 중국에 생산돼서 이제 캐나다에 수입되는데, 그러니까 복잡해요. 이 세상이 어떤 뭐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애플도 중국에서 생산되잖아요. 그럼 미국에 수입되려고 그러면 25% 관세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 채찍으로 자기가 때리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아웃소싱을 많이 나가 있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관세 영향을 미국 기업들도 다 받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중국산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를 캐나다가 먼저 매겨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이 여기에 대한 그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놀라, 뭐 유채, 우유죠. 뭐 이런 거, 콩, 뭐 돼지고기 25%뭐 이런 거.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도 관계가 안 좋은데 중국하고도 관계가 안 좋으면서 굉장히 그 캐나다가 경제적으로 곤란에 처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애국 소비라 그래서 뭐 자국산을 쓰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목재와 유제품 이거 캐나다산 필요 없다. 우리 그런 거 없이도 산다. 그래서 10일이나 11일 오늘이나 내일쯤 이제 250% 100%도 아니고 250% 팔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지금 뭐 캐나다 입장에서는 예, 국경에 미국 국기도 내리고 뭐 마트에서 뭐 미국산 술들, 와인들 뭐 다 그 철수시켜 버리고 뭐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업했던 사람들은 그 많은 재고를 이제 또 끌어안아야 되는 너무 이 사업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에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글로벌로 이제 너무 어려운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미국의 선물 지수들이 뭐 마이너스 1%가 넘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하락이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예, 이번 하락이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요, 지금 현재. 그래서 향후에 진행될 관세 문제, 이 부분이 격화돼봐야, 싸움이 끝까지 가봐야 이제 뭐 국민들이 뭐 아우성 치고 뭐 못 살겠다, 가격이 너무 높아서 못 살겠다, 뭐 미국에서 일어나던 뭐 캐나다에서 일어나던 중국에서 일어나던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던 어떤 파열음이 나와야 이제 이 무역 전쟁이 끝을 낼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은 공격적으로 배팅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그 어려운 시간이다. 일단 전 세계의 경제는 자유무역일 때가 프리 트레이딩일 때가 제일 좋습니다. 이 테러프 관세로 전 세계가 위협받으면은 경제가 좋질 않아요. 미국의 1분기 지금 경제 성장률 예측치가 마이너스 2.4% 역성장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현재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요인이 이제 그런 요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역성장을 하니까 실적이 안 좋겠죠. 그렇죠? 근데 미국만 안 좋겠어요? 다른 나라도 안 좋은데 다만 딥시코 사태로 인해서 이 중국의 빅테크들 알리바바를 포함해서 빅테크들의 이제 선전이 눈에 띄면서 홍콩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나라 증시가 일부 이제 동조를 하고 있는 점. 유럽이 방산과 인프라 투자에 따라서 증시가 지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뭐 이런 점이 좀 차별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어디에서 조정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00일 이평선 18,800원까지 떨어질지 아니면 120일 이평선 19,588원을 다시 넘으면서 우측으로 뻗어날지 다시 강세로 이어질지는 근데 지금 관세 문제로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서 늘 얘기하는 거지만 현금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해 두시고 여유롭게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관세가 미치는 영향, 결국은 소비자들의 상품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운다는 것. 그래서 상품의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 아니면 쿼터, 수입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쿼터를 제한해서, 수입 쿼터를 제한해서 어떤 그 수입의 물량을 조절하는 이런 보호무역주의 카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무역주의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도표에서 보여드렸지만은 러시아와의 무역이 단절됨으로 인해서 이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의 그 놀라운 선전,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 주요 이 선진국,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러시아에 반대하는 이 국가들이 모든 교류를 차단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 혜택을 모두 차이나,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그냥 10대 중에 6대 이상을 휩쓸고 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나라 경제에 대단히 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 내수 소비로 경제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국가, 또 이런 내수 부진에는 이제 집값의 폭등, 인건비의 폭등, 뭐 인구 감소, 고령화 속도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일을 덜 하려는 이제 성장을 좀 덜 하려는 우리 국민들의 이제 약간 부작병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그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나라들이 어떤 경제가 블록화돼 가지고 전부 다 블록 단위로 이렇게 쪼개져 버리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브릭스라는 쪽으로 쪼개지고 있고, 또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고 중국에 수출을 해야 되고 러시아와 이런 데는 교류가 좀 자연스럽지 않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경제가 지금 세계적인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서 경제가 다 블록화되고 쪼개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팔 수 있는 곳이 적어지는 거예요.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중국의 H변 팔지 마,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도 마켓을 확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계속 줄어들어요. 이 글로벌 긴장 때문에. 그 바로 이게 보호무역주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으로 인한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의 70%까지 이제 근접을 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세계의 그 패권 싸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단기간에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블록화되면 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그 경제가 성장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다행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료하고, 물론 뭐 취임 즉시 중지시킨다고 했는데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럴 힘이 없죠. 다만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를 설득해서 이 종전을 하려고 하고 러시아의 그 제재가 풀릴 경우 좀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훨씬 더 도움이 될 여지들이 있죠. 러시아와의 관계에도 개선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품, 상품,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상황이고, 유럽의 경제도 이제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그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뭐 좋은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우리나라 선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가 되면 우호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고, 현재는 이 보호무역주의 관세가 세상을 그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그 판단이 좀 어려운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방을 200일 이평선까지 18,800원까지 이제 열어두고 마음 평안히 대응을 하시고, 거래를 하시려면 이제 현찰이 있어야 되니까 현금을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확보를 해 두시는 것이 평안한 트레이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3월 10일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